지금 시대가 데이터 입력한 담당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혹시 이게 좀 된다,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일만 잘하는 사람만 뽑으면 됐는데 지금은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는 2024년의 채용 트렌드는 어땠나요? 자, 올해 이제 가장 핫한 것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챗GPT가 나오면서 이 생성 AI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채용 시장에서 가장 핫한 것 중에 하나가 자소서를 쓰는데 이 학생들이나 취업 준비생들이 대부분 챗GPT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 회사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갔냐면 챗GPT 킬러가 개발이 돼서 챗GPT가 나오면 이건 챗GPT를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좀 걸러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채용에서는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소서의 중요도가 점점 떨어지게 됐어요. 그러면 어느 쪽으로 가냐? 결국에 면접이라는 부분에서 걸러내야 된다. 그래서 면접에서 많은 시간들을 봅니다. 그리고 면접도 옛날에는 우리가 직무 적합성이라고 해서 이 직무에 어떤 핏이 좀 맞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뽑으려고 노력했죠. 이거 자핏이라고 영어로는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됐냐면 또 한 가지가 많은 사람들이 그 Z세대가요 들어와가지고 1년도 안 돼서 그만두는 사람들이 꽤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회사에서는 뭐까지 봐야 되느냐, 컬처핏이라는 걸 봐야 된다. 컬처핏을 우리말로 얘기하면 조직문화 적합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일만 잘하는 사람만 뽑으면 됐는데 지금은 이 사람이 들어와서 우리 회사하고 잘 핏이 맞느냐, 이 조직문화에 잘 적응하고 온보딩이 될 사람인가가 상당히 중요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4년에는 이 컬처핏이 굉장히 키워드로 떠서 요즘 조직 안에서는 컬처핏을 체크하기 위해서 솔루션을 쓰는 회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직업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업이 있으면 직무라는 게 있고 그 직무하고 직업의 차이점도 우리가 좀 봐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직업을 얻게 된다는 것은 내가 그거를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느냐 아니면 내가 창업을 하느냐 여러 가지 직업이 우리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직업에서도 이 AI가 대처될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우리가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은 사람보다 어떻게 보면 AI가 지금 많이 대처됐잖아요. 옛날에는 사실 영상을 만든다는 거는 이건 사람이 해야지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최근에는 영상까지도 지금 챗GPT가 나올 정도로 지금 여러 가지 부분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어떤 분은 뭐 유튜브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검색의 시대가 아니라 사실은 챗GPT에다가 질문하고 거기서 어떻게 보면 답을 얻는 시대가 됐다. 이 정도로 얘기할 정도로 사실은 직업들의 어떤 패턴들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건 이렇게 이제 급변하는 혼란의 시기에서는 정말 중요한 거는 사라질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늘어날 일자리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트렌드를 잘 읽어야 되는 게 어디에서 직업들이 만들어지고 있는가. 그래서 AI가 붙으면요 요즘엔 굉장히 직업이 어떤 핫한 직업이 되고 연봉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AI에 관련된 직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옛날에는 HR 조직이라는 조직이 많이 있었습니다. HR도 두 가지로 나눴었어요. 하나는 HRD나 HRM으로 나눴습니다. HRD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회사의 휴먼 리소스를 어떻게 디벨로프먼트를 하느냐 이런 쪽의 개발, 그러니까 인적 자원의 개발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이 부분을 했었고요. 반대쪽에 있는 부분은 이제 이 매니지먼트라는 거죠. 개발이 아니라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인사는 보통 우리가 HRM이라고 했고 그리고 교육은 우리가 HRD라고 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졌습니다. 요즘 조직에 가면요 HR팀도 없어졌어요. 그럼 뭐라고 부르느냐, 요즘에는 피플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는 뭐가 있냐면 피플 애널리스트가 있고 피플 사이언스트가 있고 피플과 관련된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볼 때도 데이터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걸 데이터로 만들고 그 데이터들을 통해서
통해서 이들에게 서비스를 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HR팀이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people 애널리스트가 되면 살아남는 거고, 내가 그냥 HR 내가 담당자가 되겠다 그러면 내 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어나는 일자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빨리 보시고 그거를 습득을 하셔야 되는데, 얼마 전에도 이 데이터 애널리스트 컨퍼런스도 저도 하루 정도 하는 거를 직접 가서 들어봤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신지.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 진짜 지금은 이렇게 피플 애널리스트 쪽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라는 걸 저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이 늘어나는 일자리가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리스킬 하셔야 돼요. 새로운 걸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업스킬해서 자기를 업그레이드 하셔야지 살아남아요. 이제 요즘에 또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어떤 게 나왔냐면 크로스 스킬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아, 크로스 스킬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사람을 뽑을 때 옛날에 내가 프로그래머예요. 그러면 상대의 프로그래머가 가서 직접 봅니다. 1차 면접은 끝나는 거예요. 2차, 3차로 갈 때는 이제 프로그래머가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디자이너다. 그러면 디자이너가 이분이 프로그래머인데 나랑 같이 일할 사람인데 혹시 디자인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을까? 그리고 협력이 잘 안 되지 않을까? 그 사람에 대한 이런 컬처 핏을 아주 본다는 겁니다. 지금은 자기의 직업에 대한 부분들도 단지 내가 이 한 가지 하나만 파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라질 수 있다. 지금은 리스킬, 업스킬, 크로스 스킬을 하는 시대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내가 어떤 일자리를 내가 만들어 갈 것인가. 이제는 러닝 어빌리티가 되게 중요해요. 내가 어떤 걸 배우고 어떤 걸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들을 좋게 발전시킬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일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컨버전스 되는 일자리들이 생깁니다.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내가 한 가지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요즘은 두 가지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농부면 농부만 해가지고는 살아남기가 어려워요. 거기다 AI가 붙어서 AI 농업 운영자 뭐 이런 식으로 되면요. 내가 밭을 할 때도 내가 힘으로 할 때는 되게 힘들었지만 AI를 활용하거나 기계를 활용해서 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농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잘 되는 거죠. 이게 컨버전스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융합되는 직업들이 결국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한 가지 일만 하겠다, 한 업무만 파겠다, 이거 되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일어나는 일자리들은 뭐가 된다고요? 컨버전스가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 기억하실 게 있어요. 어떤 쪽에서 일자리가 또 늘어나냐면 세그먼트가 돼야 돼요. 왜냐면 일자리라는 것 자체가 이 브로드 하면요 누구나 따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직업이 사라집니다. 여러분들 작년만 해도 뭐가 직업이 뛰어나다고 했어요. 바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라고 해가지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들을 엄청나게 뽑고 막 그랬었잖아요. 최근에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옛날보다 핫합니까? 지금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럽니까? 바로 그거 자체가 어떤 스페셜하고 또 그 나름대로의 전문성이 확실하게 있지 않으면 누군가가 따라하면 그거 자체는 어떻게 됩니까?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 세그먼트라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자리를 할 때 반드시 그 부분을 좀 보셔야 돼요. 자, 세 번째 일자리를 찾을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말 타이틀에 목표 세지 마세요. 타이틀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나는 AI 전문가가 될 거야. 나는 무슨 가수가 될 거야. 근데 이 가수가 되려는 사람은 가수가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가수가 되려는 그 욕심 때문에 가수에 대한 부분에 어떤 베네핏만 보지 가수가 갖고 있는 그림자를 잘 안 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힘들어서 뭔가 이런 걸 해볼 생각은 안 하고 그냥 그거 하면 돈 많이 번대. 그런데 나중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못 가고 진심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되면 떨어지게 되죠. 반드시 여러분들 타이틀의 목표를 세지 말고 그거의 본질이 뭔가, 그 직업이 어떤 나의 그 능력을 내가 그 직업에서 그거를 습득할 수 있고 내가 경쟁력이 있는가를 보셔야지 타이틀에 너무 목을 매다 보면 결국에 직업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AI 시대의 어떤 직업들이 가장 먼저 대체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여러분들 최근에 저희 동네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들 은행이 좀 통폐합을 하면서 금융센터라고 해가지고 크게 되고 몇 개 지점들이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은행의 텔러들이 옛날에는 막 전화해가지고 막 했지만 지금은 전화해 보십시오. 사람 만나기 정말 힘듭니다. 이런 것들 자체가 뭐예요? AI가 대처될 가능성이 높고요. 실제 많은 부분들이 되고 있어요. 또 우체국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우체국도요. 이 통폐합이 돼가지고 저희가 마곡에 있는데 송정이 어떻게 됩니까? 송정 우체국이 있었어요. 사라지고 마곡으로 지금 하나로 지금 만들어졌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체국 직원들도 좀 긴장하셔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최근에 우체국들은 어떤 걸 합니까? 요즘 배송도 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다양한 것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뀌고 있다는 걸 우리가 해야 되고 계산을 하는 것도 요즘은 우리가 다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전자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들이 다 바뀌고 있죠. 데이터 입력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강의를 하거나 무슨 회의를 하면 속기사가 막 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컴퓨터나 여러분들 핸드폰에다가 그냥 녹음하셔서 이 네이버에 크로버 노트로 다 돌리면요 98%가 지금 텍스트가 만들어집니다. 지금 시대가 데이터 입력한 담당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점점점 바뀌고 있는데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유튜브를 조금이나 보는 사람들은 좀 아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아예 모르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라지고 있는 부분을 빨리빨리 이걸 기억하시고 내가 혹시 이게 좀 패턴화 된다. 패턴화 되면요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나의 고유성을 갖고 내 직업이 이 오리지널리티가 있느냐 이거를 찾으시면 결국에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측면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만이 가진 능력, AI가 대체하지 못할 직업은 뭘까요? 자, 우선 인간이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데이터들은 되게 논리적인 부분들을 할 수 있죠. AI가 아직은 뭐가 부족하냐면 이 사람들에게 감성이 없어요. 이 기계다 보니까 그리고 인공지능도 물론 이제 거기다가 얘기하면 심어 놓으면 막 안녕하십니까 막 이렇게 글씨로 나오긴 하지만 그거 자체가 감정을 읽어주는 건 아니죠. 나하고 커스터마이징 된 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공감의 능력은 아직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직 있다. 많은 또 그 AI 전문가 중에 공감도 나중에는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 부분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어떤 거냐면 동양에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했던 인투션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인투션은 사실 어떻게 보면요 인간만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거죠. 통찰을 갖고 직관을 갖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인투션이라는 책에 그 한 사례가 나옵니다. 인투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기계나 AI가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어떤 측면이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소방수 팀장이었어요. 미국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내가 그 나무로 된 집인데 불을 끌어가가지고 불을 끄는데 이 정도 물을 넣으면요 옛날에는 금방 꺼졌더군요. 근데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다 이 팀장이 생각하고 다른 팀원들에게 다 나가라고 하고 본인도 나갔어요. 그리고 나오자마자 그 나무집이 무너져가지고 거기 있었으면 다 죽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이게 만일에 이게 그냥 뭐 기계적으로 했으면요 거기 있다가 다 죽었을 거야 아마. 근데 본인이 인투션 뭔가 다르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거는 뭐 데이터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자기의 촉구를 통해서 거기서 벗어날 수 있었죠. 이런 인간만이 갖고 있는 이런 센스, 이런 인간만이 갖고 있는 이런 촉, 이런 것들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AI가 할 수 없는 측면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지금 할 수 있는 고유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오히려 디지털 되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디지털의 역풍이라고 하고 아날로그의 어떤 혁명이라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캘리그라픽을 공부하고 이런 것들도 너무나 사람들이 디지털 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반대로 캘리그라픽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아트, 예술로 가는 거죠.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챗GPT를 가지고 이 소설도 쓸 수 있고요. 사실 시를 쓸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뭐가 부족하냐면요. 바로 그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내러티브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작품을 볼 때 한강 선생님의 작품을 보면요. 여러분들 아시는 채식주의자라는 작품에 서문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본인이 손으로 쓰다가 손목이 너무 아프셨나 봐요. 손목을 누를 수가 없는, 내가 이 자판기를 누르기만 하면 되는데 누르지를 못해가지고 너무 힘드셨던 거예요. 고통 때문에. 근데 어떻게 누르셨냐면 볼펜의 끝으로 해서 볼펜 끝으로 누르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어떻게든 인간은 그 의지를 가지고 그 하나의 글을 쓰기 위해서, 보통 사람은 아프면 안 하잖아요. 기계 같으면 고장나면 자기가 안 했겠죠. 근데 그런 의지를 갖고 하나하나 누르셨던 것들이 결국에 부커상도 받고 노벨 문학상을 받을 수 있었던 어떤 힘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인간이 갖고 있는 불굴의 의지, 이 존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시면 반드시 여러분만의 일자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업군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사라질 직업들 중에 하나는 이제 행정하고 문서 작업했던 거 있잖아요. 최근에 문서 작업 같은 경우도 이 감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챗GPT의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나와요. MS에서도 지금 만들어가지고 코파일러도 나오고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문서 작업하는 것들, 그리고 자료 정리하는 사람들은 사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러면 그분들은 어떤 걸 할 수 있냐? 오히려 어떤 자료 정리 수준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의 인사이트를 주는 그런 것들은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직업도 그냥 무조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패턴화되는 것들은 사라지지만, 그리고 패턴화되지 않는 부분은 사라지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AI도 우리가 인공지능이든 빅데이터든, 빅데이터를 우리가 하다 보면 레벨링을 해야 돼요. 누군가는 거기다 이 데이터는 뭐라고 이름을 붙여놔야지 나중에 불러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이름은 누군가가 사람이 붙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직업은 어떻게 됩니까? 레벨링하는 직업은 사라지지 않겠죠. 그러니까 어떤 직업이든 사라지는 부분이 있고 사라지지 않는 부분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전제품 설치 부분도 보면요. 정말 놀라는 게 이 가전 부분에 설치하는 것도, 일반인들은 옛날에 우리가 보통 뭐 전구도 갈고 뭐도 갈고 했지만 점점 도시화가 되면서요. 다 어떻게 합니까? 아파트에서 관리해 주죠. 관리하는 사람이 그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목공 같은 경우가 AI가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어렵더군요. 그런 것처럼 이 대처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패턴화되는 부분들은 대치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공무원 같은 경우도 이게 시스템이 엄청나게 솔루션들이 많이 나타나고, 호주 같은 경우도 공무원도 어떻게 됩니까? 다 민간에게 줄 정도로 이렇게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로 봐서는 공무원도 사라진다고 하는 미래학자들이 있을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계, 제부, 변호사도 사라진다고 하지만 그게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은 아닐 거고요. 패턴화가 되는 것들은 기계를 통해서 우리가 할 거고, 그걸 누가 결정하거나 의사결정을 하는 거는 또 사람이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